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주 여중에 서예반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두 번째 전시회에서 저와 관련된 영상이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전경과 부분적인 작품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항 지역에 계시는 분들 구경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작품은 한자 작품은 제 작품이고요. 나머지는 1, 2, 3학년 작품입니다. 제가 편집이 아직 불편해서 요 작품 볼 때는 옆으로 좀 돌려보세요. 전체적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작품을 전체적으로 걸었는데 1학년 때는 한글 고체, 2학년 때는 한글 궁체, 3학년 때는 한자를 이렇게 지도해 와서 전체적으로 한글 고체와 한글 궁체 그리고 부분적으로 3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자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글 고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보시는 것은 뭐 옆에 낙관이 다 돼 있으니까 학년이 나와 있죠. 중학생 작품으로서 기준으로 해서 감상을 해 주시면 합니다. 예. 중학생이지만 비교적 고체는 아주 짧은 시기에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궁체인 경우는 아무래도 글씨의 굵기와 각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앞으로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작품은 캘리그라피류의 작품도 한두 점 넣어 봤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쭉 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는 3년 차로서 안동의 교육청에서 전시회를 하도록 그렇게 초대전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서예전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술반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같이 연합으로 약 5, 60점의 작품을 동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작품을 쭉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제 작품은 학생들 1인당 약 2-3점의 작품을 내어서 저도 3점을 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술반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1인당 2점 내지 4점씩 전시가 되었고요. 마지막에 2점은 지금 보이는 2점은 미술반 미술 담당 교사 작품이고 이 마지막 2점도 제 작품인데 전체적으로 석점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여중에서 미술교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고 그리고 뭐 일정이라든지 뭐 전시 제목 이런 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번 전시는 우리 경주 여중의 서예부입니다. 저작년에 2021년 11월에 경주 라우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했고요. 그 두 번째 전시회가 지금 이 전시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이 연구했던
서예 작품들과 그리고 미술부 학생들 작품들까지 해서 그리고 작년에 또 여러 공모전에 많이 이제 학생들이 응모를 했는데 수상작들 더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서예 작품 28점과 그리고 미술부 학생들 작품 18점 그리고 지도교사가 저 말고도 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3명의 지도교사 작품 11점 모두 57점의 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 전시는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11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전시를 하고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 초청 전시로 포항시 북구 환호로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묵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원묵회는 우리 경주에는 화랑과 원화가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화에 원자를 따고 그리고 먹자를 따서 이렇게 원묵회라 이름을 지었고요. 지난 코로나가 이제 한창이던 2020년 7월에 우리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했고 그때 신입생이었던 학생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10명 정도 이렇게 신청해서 토요일날 방과 후 수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제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대구에서 아주 유명하신 실력도 아주 훌륭하신 문강 유재학 선생님께 어렵게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구에서 멀리 경주까지 이렇게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은 올해 2회째면 예. 내년에도 할 예. 예정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기획이요. 원래 2회째인데 작년에 사실 성과물을 지금 올 초에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회 전시회가 원래 있습니다. 원래 11월에 경상북도 교육청 안동에 있죠. 그 상설 전시관에서 11월에 지금 초청 전시로 잡아놨거든요. 그 전시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작년에 또 경북에 충북미술교사 서예 정각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그 선생님들이 작품을 같이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예정 서예를 지도하고 있는 대구에서 서예 활동을 하고 있는 문강 유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작품 하신 거 수능부터 네, 뭐 창조 작품을 제가 하나 내는데 이 작품을 선정하고요. 이 제목이 사람인데 이 글씨가 사자입니다. 한자에 초서예요. 초서 사자인데 같은 사자. 여기 있는 난초를 그렸죠. 이건 글씨고 이건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람해서 난초같이 이런 뜻이죠. 난초같이. 그래서 여기 글씨를 써놓은 것은 제가 지은 시인데 제목이 사람에 대한 시를 썼어요. 오늘이니까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풀이려면 이유거나 꽂히려면 엿보거나 옛날 고문을 제가 썼습니다. 풀이라면 이유라는 말은 시들거나 아닙니다. 꽂히려면 예쁘거나 아닙니다. 풀도 꽃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니고 꽃도 아닌 것이 사시청의 상이청이다. 사시는 공연을 가지고있다. 공연을 가지고 사시의 향기청이다. 향기 더욱 많구나. 그리고 풀같이 꽃같이 너같이 살고 풀처럼 꽃처럼 난초와 같이만 싶다 하는 뜻입니다. 난초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제목이 사람입니다. 무민하다고 할 수 있겠죠. 소리랑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시서화, 시가 있고 글씨가 있고 그림이 있죠. 이렇게 시서화가 한 몸이 된 걸 우리는 무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소리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내년이면 5이니까 한
사실 시작은 초등학교 이전에 했으니까 한 60년 했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50년 조금 넘었어요. 지금까지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 있어요? 힘든 점은 조금 이제 옛날 전통 예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조금의 문제점이 있긴 있죠. 토른 점은 있지만 내가 좋아서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힘든 점은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문장을 잘 쓰셨고 해서 그걸 우리 저보다 13살만 큰 누나가 서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13살이니까 나는 국민학교 때부터 누나 글씨 쓰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제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시면서 제일 기뻤던 때? 아니면 보람이 있었을 때? 이런 때인데 기쁠 때는 역시 딴 사람들이 내 작품에 공감할 때겠죠. 공감하고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가치를 알아볼 때 서예, 전통 서예에 대한 전통 서예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다고 공감, 내 작품을 또 이해해. 그때가 제일 좋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지금 경주지에서 제자 정태 선생의 어떤 원료가 있어 3년에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 졸업하고 이렇게 되니까 참 아쉽고 연결이 돼서 이 제도가 연결이 돼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참 좋겠다 하는 이런 큰 아쉬움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첨단 과학으로 발전해서 이 반면에 오히려 전통 예술인 서예를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적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교육적인 환경에서 좀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서예가 전 국가적으로 좀 확산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전통 예술에 대한 가치를 좀 알아주고 서예가 좀 더 보편화되었으면 제 개인의 서예가라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취미로 배워볼까 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적성에도 잘 맞고 재밌어서 원래 했던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3년 동안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아침 수업이 있는데 초반에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침에 이제 눈도 부어가지고 붙잡고 글씨를 쓰고 있자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께서 워낙 멀리서 또 가르쳐 주신다고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서 재미있었던 거나 부담됐던 일이 있었어요? 재미있었던 건 부원 친구들이랑 이제 활동을 워낙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꽃도 키우고 출품도 많이 하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했던 게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예랑 관련돼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 계획이 있으면 한마디 해줄까요? 앞으로는 이제 중학교 때 가볍게 취미생활로 시작한 거였지만 워낙 적성에도 잘 맞고 재미가 있어서 앞으로도 연습을 하면서 계속 취미생활로 남겨두고 글씨를 쓰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서예가 취미 활동으로 좀 정적인 취미 활동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우기 전에 좀 지루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저희 부원 중에서 좀 활발한 친구들도 재밌게 잘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글씨를 배워두면 쓸 때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집에 이제 축의금 봉투나 조의금 봉투 같은 거 제가 전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짧게 배우고 했지만 배울 기회가 있으면 꼭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글 쓴 거 설명 좀 해주겠어요? 제가 썼던 글 중에서 이병기 시인의 오동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오동꽃을 소재로 하는 되게 서정적인 옛 시인데요. 시가 전체적으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쓰면서도 되게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썼던 기억이 나는 시고요. 그리고 오동꽃이 이제 보통 흔하게 보는 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어떤 꽃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써야 한다고 듣고 딱 읽었을 때 우동꽃? 우동꽃 뭐지?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우동꽃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썼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동꽃이라는 작품을 썼지만 어떤 꽃인지 모르니까 쓸 때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꽃이 좀 제 예상이랑 많이 달라서 그것도 놀랍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동꽃이라는 작품을 감상하시게 된다면 먼저 찾아보지 말고 상상하시면서 먼저 시를 감상하신 다음에 나중에 상상이랑 비슷한지 비교하면서 감상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할 말 있어요? 마지막으로 작품을 많이 보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